불면증도 심장의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열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포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심열이 높을 확률이 높고.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생소한 용어예요. 한의학적 용어로 얘기할 때 심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화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병인데 화병이 과연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한의학적 진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있고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심장이 열받는다라고 표현해서 심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부에 잠긴 이 심장이 열을 받았느냐, 심장의 온도가 올랐느냐, 뭐 몇 도가 기준인데 거기서 올랐나 낮았나 이걸 보고 심열이 올랐다 낮았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잘 알죠. 열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심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마음심이거든요. 마음심, 마음이 열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 심열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도 표현을 해도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다 심열이 오르는 건 아니고, 심열이 원래 높은 사람들도 있고 심열이 높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화되었을 때 심장이 열을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듯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합쳐서 심장이 열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심열이라고 하고, 그 심열은 장기에 열받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열받은 것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심열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궁금해 하실 건데, 심장이 열이 받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열받았을 때 나타나는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열받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얼굴이 붉어지겠죠. 이제 심장이 열받은 사람 특징이 얼굴이 좀 붉습니다. 붉고, 아니면 쉽게 붉어지기도 하고, 원래 붉은 사람도 있고, 얼굴이 붉어짐으로 인해서 뾰루지 같은 것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일단 심장이 열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고, 자, 우리가 열받았어요. 열받았으면 잠이 올까 안 올까? 당연히 안 오겠죠. 불면증도 심장의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열이 많고, 그리고 또 심장에 열이 많다는 것은, 마음에 열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포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 사람 생각이 많아. 누가 한마디가 하면 한마디가 한마디로 안 끝나요. 한마디가 두 마디가 되고, 두 마디가 세 마디가 되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 맴도는 사람들 있죠. 생각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심열이 높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소화기 쪽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울면서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될까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심장이 열 많으면 심화비라고 해서 위장에 뭔가가 또아리 트는 듯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우리가 심열이 많아지면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숨 쉬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가슴 답답하다, 또는 한숨 쉰다. 이게 다 심열이거든요. 당연하게 심장이 열받기 때문에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나타나고요. 간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입에서 열이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그걸로 인해서 구내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알보칠 있잖아요. 맨날 알보칠 바르면서도 구내염 계속 생긴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외부적으로 나타난 증상에만 연연해서 그런 거를 외용제를 쓰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은 심장의 열로 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내염이 계속적으로 낫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내가 심장에 열이 많이 올라가 있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심장에 열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많이 예민해지죠. 예민해지고 쉽게 화를 냅니다. 평소에도 쉽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 간혹 이제 부부끼리 오셔가지고 심열이 많아서 심열을 끄는 약을 좀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나면 한 몇 달 뒤에 이제 오셔서 이 사람이 요즘에 많이 차분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열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는 역할, 그런 것들에 이제 부하가 받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심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흔히들 말하는 스트레스, 화병, 모든 것들이 원인을 심열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심열 환자들한테 처방을 내릴 때 심열을 끄는 약을 쓰면, 티칭을 할 때 첫 번째가 좀 가라앉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약이라고 하면 보약이라는 개념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기운 좀 났으면 좋겠고, 좀 활기적이었으면 좋겠고, 에너지가 샘솟았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열을 끄는 처방을 받으면요, 사람이 좀 이렇게 처져요. 이렇게 축 처져요, 약간. 근데 그 처짐이 결국은 뭐냐면 나한테는 정상적인 범주,
그동안 너무 높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심려를 꺼트리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좀 차분해지면서 처져요. 그런데 그게 내 몸의 밸런스를 찾게 되면 이게 나의 건강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심열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걸 좀 해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이 심열이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열이 있는 음식들을 피하면 돼요. 열이 있는 음식이라 해서 뜨거운 음식이 아니에요. 열이 있는 음식은 그 성질 자체가 뜨거운 성분인데 거의 대체로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또는 술이죠, 술. 심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경향들이 좀 많고 예민하다 보니까 술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술을 최대한 좀 멀리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술은 성분 자체가 열하기 때문에 열한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고 매운 음식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 자체가 뜨거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경우들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고열량의 음식을 좀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뭐 심장에 열이 많으면 심장에 좋은 약재, 뭐 심장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뭔가를 먹는 것보다는 뭔가를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심열이 많은 사람들은 저는 좀 많이 주무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쉬어야 열은 내려갑니다. 내가 열을 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쉬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이 심열을 꺼트리는 데는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내가 심열이 있어요 라고 오는 사람은 없죠. 심열이라는 건 진단 용어고 한의학적 용어니까 당신은 이런 심열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 심열 증상들을 나열해 드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심열을 호소를 하면서 오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면 잠이 안 와서 불면증 때문에 오시거나 소화가 안 돼서 뭐 과민성 증후군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오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어떤 원인이 딱 일맥상통하게 하나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이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서 진단명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환자분은 심열로 인한 증상으로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심열이 무엇이냐? 심열은 나의 심장이 열받은 것,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열받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심열이 꺼지는 과정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려주는 것들이 하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심열을 끄는 처방, 심열을 끌 수 있는 치료법을 좀 찾아서 아 이런 방법도 나한테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면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소화제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에서 만들어진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진료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도 환자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진료를 하는 중간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심리학 쪽 공부를 좀 했었어요. 대학원에 다니기도 했었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본다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을 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당신은 심열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몸을 인정을 하고 아 확인을 했구나라는 것도 엄청난 하나의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심열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양방의학이라든지 신경정신과 쪽에서는 심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적 개념인데 근데 우리는 심열이라는 개념을 느낀단 말이죠. 내가 답답한 게 있다라는 거. 그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받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고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마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은 풀렸다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이 또 거기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 신경 쓰는 마음 때문에 몸이 또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더라도 몸이라도 건강하면
스트레스는 금방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몸이 나빠져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 마음 아픈 일이 있는 것들이 풀어진다 하더라도 몸이 아파서 이걸 못 견디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마음적인 요소에서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건강적인 요소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게 심려를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상담을 받아보는, 심리학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